자, 디딤 영상. 자, 이번 학기의 마지막 디딤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근대 교육이 확산되다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오늘 수업에서는 교육, 신문, 언론이죠. 언론, 그리고 종교 이렇게 세 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은 학교죠. 그래서 학교 설립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1880년대 학교들, 이제 근대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1876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부산이 개항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80년에 원산이 개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산에 이제 1880년에 개항이 되면서 이제 그곳에 살던 이제 원산, 덕원 이런 곳에 사는 이제 주민들이 근대 문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근대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가 외국어도 배우고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기술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지키고 강하게 그리고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함경도의 이제 덕원의 주민들이 돈을 모아요. 이제 기금을 모아서 학교를 이제 건립을 하려고 그곳에 이제 당시 부임을 했던 관리를 찾아가서 이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허가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이 민간 주도로 관도 도와주면서 최초의 근대식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서양의 이제 문물들, 학문들도 배우고 군사도 배우는 문예반과 무예반으로 나눠서 이제 운영이 됐다고 해요. 당연히 외국어 같은 것도 가르쳤겠죠. 그 다음에 정부도 이에 맞춰서 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동문학을 만들게 됩니다. 동문학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 3년 뒤인 1886년에 유경공원을 만들게 되는데, 누가 만드냐? 정부가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체도 기억해 두세요. 최초는 원산학사, 민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문학인데, 이거는 이제 최초의 정부 만든 외국어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경공원을 또 정부에서 만드는데, 미국인 강사도 초빙하고 영어나 수학 등의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공원이니까 바로 공자가 뭐예요? 공립학교란 뜻이죠. 원은 학원 할 때 원자고, 그래서 공립학교인데 어떤 공립학교냐?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교다라고 해서 상류층 자제 중에서 근대 학문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서양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 같은 이러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학교들이, 미션 스쿨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보개혁을 하면서 과거제를 폐지하고 이제 근대식 교육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고종이 1895년에 을미년이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를 합니다. 내용은요, 교과서에 있어요. 확대를 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세계의 정세를 보면 부강하고 독립하여 사는 나라는 다 국민의 지식이 밝기 때문이다. 이제 짐은 고종이죠. 정부에 명하여 널리 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게 안 되네요. 학교를 세우고, 자, 그 다음에 인재를 길러 새로운 국민의 학식으로서 국가 중흥에 큰 공을 세우고자 하니 국민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덕과 체를 기를지어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교육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세우고 인재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고종이 직접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 입국 조서로 세계의 정세, 국민의 지식이 중요하니 이제 이런 국민의 교육에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알 수 있다. 이거 다시 줄여서 이 위에 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이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한 이후에 소학교도 세우고 사범학교도 세우고 또 외국어 학교도 세우는 등의 다양한 근대식 교육을 위한 노력을 했다. 자, 그 다음은 광무개혁인데요. 광무개혁에는요, 우리가 상공업에 힘을 썼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교육도 똑같이 상공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나 뭐 상공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들을 많이 세웠고요. 또 뭐 광무 학교도 세우고 유학생도 다양하게 파견을 하면서 근대 문물들 그리고 근대 교육을 위해서 힘을 썼고, 을사조약 전후로는 애국심을 기르고 국민의 의식을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애국개몽 운동가들이 다양한 학교들, 사립학교들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신민회에서 만들었던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때 여학교도 많이 설립이 되면서 양성평등 사상 등이 고취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요, 두 번째 주제, 근대 언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성순보인데요. 이 한성순보는 순이 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10일에 한 번씩 발간이 됐던 정부의 기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의 기관이었던 방문국에서 발행을 한 최초의 신문이었고, 한문으로 쓰여졌어요. 이 한성순보에는 주로 정부의 개화 정책을 많이 담았다. 정부의 기관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독립신문 기억하시죠? 독립화폐에서 발간을 했고요. 민간에서 만든 신문으로는 최초예요. 독립신문은 한글로도 영문으로도 만들어서 국제 정세를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정세도 국제에 좀 안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황성신문이에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이젠 대한제국 이후의 신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양반 유생층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문, 국어가 혼용이 되는 그러한 언어였고요. 그 다음에 의병운동은 좀 비판적이었고, 또한 을사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시일야 방성대국, 이 장지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이것을 게재하기도 했다. 옆으로 가서요, 제국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신문은 한글로 쓰여졌어요. 한글은 유생보다는 조금 서민층, 그쵸? 서민이나 부녀자,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제국신문이니까 대한제국 때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보시면, 이 대한매일신보의 특징은요, 양기탑 신민회에 참여했던 애국개몽운동 한 분이죠. 영국인 베델이 대표였어. 이 영국인은요, 당연히 치해법권도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일본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영국인을 탄압하면 영국과 또 국가적인 이제 국제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인 베델이 대표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는 다른 신문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자유로우면 뭐를 하겠어?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일제를 많이 비판하는 성향이 강했던 신문이고요. 또한 의병운동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이거 우리 애국개몽운동, 의병운동 할 때 배웠고요. 또한 국채보상운동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권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또한 다양한 계층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 한문, 영문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발간이 됐다. 자, 근데 1907년에 일제가 신문지법을 만들므로써 이 신문에 대한, 언론에 대한 통제, 탄압이 심해지게 되고 그 이후로 크게 위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교 보도록 할게요. 자, 종교는 천주교, 천도교, 대종교, 유교, 불교 이렇게 나뉘겠습니다. 자, 먼저 천주교는요, 개신교 선교사가 아니고, 이거는 천주교니까 개신교가 아니죠. 선생님 잘못 말했네. 천주교 이 신부들이나 이런 수녀 혹은 이 선교를 하러 오신 분들이 근대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학교들을 만든다거나 서양의 의술을 보급을 하는 등 이런 복지 차원에서도 힘을 썼고요. 또한 양성평등 의식을 전파를 했다. 천도교는요, 동학이었어. 근데 이걸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대종교는요, 나철 5기호가 을사조약 이후에 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의거 활동을 벌였었던 거 기억나나요? 이 이후에 우리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단군 신앙을 부활을 해서 대종교를 만들게 되고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간도에 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무장독립투쟁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 대종교에서 만든 학교들 그리고 이제 군 세력들이 나중에 청산리 대첩 들어봤나? 이런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또한 유교 같은 경우가 기존의 민중들을 너무 좀 등한시했다. 우리가 너무 소수, 지배층을 위주로 한, 양반층을 위주로 한 종교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학문이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박은식을 중심으로 유교를 혁신해야 된다. 어떻게? 민중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것을 주장을 했고요. 불교는 한용운을 중심으로 일본의 불교가 침투를 하니까 이것에 맞서서 조선 불교의 자주성을 수호하면서 통감부의 탄압에 맞서자라고 주장을 했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요소를 없애고 종교 혁신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은 교육, 언론,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복습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